이거는 그냥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아주 슬기롭게 스무스하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6개월 택도 없다라는 거죠. 1년 택도 없더라고요. 2년 이 정도부터 보통 쏘쏘, 보통 3년 이상이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외부적 변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기다리지 말고 이동하자입니다. 자, 기다리지 말고 이동하자라는 건 내가 원래 하고 있는 분야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감한 거야. 근데 보면은 다른 분야에서는요, 거래량이 오히려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유지되고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이 완전 급감한 때가 있었죠. 전국적으로. 그쵸? 그때 빌라 거래량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거래량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오히려 늘었어요. 혹은 유지됐어요. 신축은요, 빌라 신축이 완전히 죽었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신축이 안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준공이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히려 오피스텔은 공급이 더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할 거리가 오피스텔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상권이 완전 죽어서 상가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권리금이 낮아졌으니까 무권리 상품에 대해서 그거에 진출하려는 사람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어요. 1층 상가, 지금 상가에서 술 안 먹으니까 일반적인 술집 밥집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인 점포가 대박 늘었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동하자.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하던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 전문 분야를 누락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걱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노베이스에 배웠을 때 데이터 흐름을 갖고 가잖아요. 그만큼 나만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게 전제 조건이 깔리면 어디를 이동하던 간에 다시 이게 거래량이 살아났을 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신사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하던 사업이 회복이 되면은 넘어올 수 있다, 다시. 아니면 이게 잘 되면 이거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신사업을. 그게 아니면 이걸 하시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약 영건에 대한 달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에는 데이터와 시스템이 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비슷한 분야를 확장하더라도 내가 데이터가 있어야 교집합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노베이스 때 배웠을 때 전체 흐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 일을 더 확장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외부적 변수가 생겼을 때 데이터와 시스템이 있어야 어떤 분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계약 영권인다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 열정의 유통기한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열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해라. 그럼 열정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유통기한이 짧아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새해 계획 같은 거죠. 새해에 다이어트 할 거야, 금연할 거야, 뭐 아니면 독서할 거야, 영어 공부할 거야, 이런 얘기하죠. 근데 그거 유지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통기한 짧아요. 계획 세워놓은 거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몸은요, 원래 하던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습관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의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습관을 만든다. 알죠? 알아요. 습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쪼개야 된다. 습관의 과정을 아주 작은 행동부터 잘게 쪼개서 그거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중간중간 단계마다 보상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 다 배워봤어요, 안 배웠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못하냐? 중개는 보상을 늦게 받아요. 늦게 받잖아요. 자, 다이어트랑 비슷해요. 볼게요. 우리가 앞에 있는 과정을 거쳐요. 뭐 임장도 하고 물건도 확보하고 미팅도 뛰고 문의도 받고 광고도 올리고 막 기타 등등 다 해요. 그런데 계약이 안 나오면 앞에 있는 과정 그냥 싹 다 무마되는 거죠. 이걸 한두 번만 겪어봐. 그러면은 유통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쭉 떨어져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열심히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감량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을, 습관에 대한 보상을 짧게 짧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는 그래서 어떻게 중간 보상을 만들죠? 그렇죠. 바로 인바디를 잽니다. 중간중간 인바디를 재요. 한 달 주기, 뭐 2주 주기로 인바디를 재서 나의 체중 변화, 체지방 변화, 근력량 변화를 계속 봅니다. 그 외에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서 나의 치수를 측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보니까 내가 좀 변한 것 같은데, 근육이 좀 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계속 보게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 즉, 이 인바디는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쌓는 거죠. 그러면은 중계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중계 사이클을 데이터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문의를 몇 개 받았지? 내가 미팅을 몇 개 했지? 내가 계약을 몇 개 했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손님은 몇 명이지? 관리하고 있는 물건은 몇 개지? 하면은 이거에 대한 퍼센테이지 확률도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한 퍼센테이지 확률도 나올 거고, 요거에 대한 퍼센테이지 확률도 나올 거고, 그것들을 내가 데이터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중간 과정마다의 보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정의 유통기한이 보통 짧다. 뭔가 새해 계획을 세우든 뭘 하든 중계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같은 일을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 해요.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열정의 유통기한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원래 하던 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열정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선 사이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사이클적인 데이터,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거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중계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훨씬 쉽고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제이로드 안에 있는 임직원들은 제가 이걸 무조건 시킵니다. 무조건 시키는데 저희 제이로드가 2022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그때 당시 가르쳤던 내용과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당연히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2022년도에 성장했던 속도보다 지금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오고 훨씬 빠른 피드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화 관리할 것인지를 짜셔야 합니다. 제가 아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정 댓글에다가 제 강의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보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열정의 유통기한은 그렇게 지켜가셔야 된다. 어떻게? 데이터로.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 배우고 개업을 할 것이냐, 개업 후 배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들 겁니다. 일단 많은 초보 공인중개사는요, 모두 다 이 배움에 대해서 갈증이 있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그러면 나는 배우고 개업을 할래.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배워야 돼? 내가 소속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배워야 개업을 하는 게 맞아? 이러한 고민을 할 것이고, 반대로 개업을 하고서 배울 거야. 그러면 언제 개업을 하고, 그 개업을 하고 나서 배움을 얻을 때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 이러한 생각들도 할 수가 있죠. 일단 저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요, 일단 소속으로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개업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소속으로 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저는 1년 정도 만에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배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 사무소가 폐업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업 자리가 순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트라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업하고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개업하고서 배웠을 때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물어볼 곳이 없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주거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업을 한 곳은 상가중개를 해야지만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상가중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뭘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동네 부동산들 찾아갔죠. 상가중개하고 있는 부동산들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려줘.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됐지만 어쨌거나 물어봤을 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요. 근데 그게 맞아? 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맞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계속 시도는 해보지만 그 방법이 맞는지조차 몰랐다.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단점만 있냐? 아니에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했던 장점은 뭐였냐면은 몸으로 배운 거는요, 절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우니까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막 기억나요. 제가 돌방 영업 뛰겠다고 그냥 돌방 영업을 뛰라고 하니까 그냥 명함 들고서 그냥 아무 매장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하고 명함 딱 처음 줬었을 때 그때 그 사장님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잡상인 취급하는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령을 확실하게 배웠고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느립니다. 무조건 느릴 수밖에 없죠. 왜 맨땅 헤딩하면서 배운 거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없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할 때도 학원 강의 수강하잖아요. 몇백만 원씩 내고서요. 그리고 나서 했을 때가 더 빠르잖아요. 그냥 앉아서 기본서 막 책 사가서 봐서 시험 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빠르잖아요. 요약해 주니까. 그러니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네, 느리다라는 게. 우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남들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들보다 내 속도가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시장을 따라잡거나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데 남들과 똑같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느리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는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개업 후 배움을 얻으시려는 분한테는요, 무조건 평상시 하는 노력에 2배의 노력을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2배. 이게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 방법이 맞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한 노력에도 좋아요. 어쨌든 이 느리다라는 걸 해결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요, 몸으로 배웠잖아요. 절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는 되게 느리게 성장을 했었지만 남들보다 엄청 빠르게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내가 2배 노력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실제로 개업하고 나서 향후 한 2년 정도는요, 365일 중에 360일은 일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늦게까지, 끝까지. 네, 그렇게 일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개업 후에 배움을 원한다고 한다면 2배 이상의 노력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우고 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소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일단 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젊잖아요. 그래서 저도 소속으로 들어가겠다면 웬만해선 받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요, 소속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이니까 그것만으로 좋고, 자,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에 취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2년차 경력직 직원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계약서도 쓸 줄 모르고 물건 작업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년 경력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있었던 사무소에서는요, 물건을 대표가 그냥 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그걸 광고 올리고 문의 받은 거에서 미팅하고 계약시켜 온 거예요. 그럼 계약서도 대표가 쓴 거죠. 즉 계약서와 물건 작업의 이 중간 과정만 이 친구가 했던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1후대에 들어오고 나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은 개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개업하고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까지에 대한 시간과 노력, 그걸 또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배울 수 있는 곳에 일단 취직하는 게 제일 베스트로 좋고, 만약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솔직히 그런 부동산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업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부동산 사이클로 12가지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영상 중에 초급 영상이 있으니까 초급, 중급 영상 보시면 나와요.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12가지의 사이클을 전부 다 할 수 없으면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만 잡아서 배울 수 있는 곳에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견눈질로 배울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미팅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미팅이 많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노력의 영역과 능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노력의 영역은 내가 2배 이상 노력을 하면은요, 대부분 해결이 돼요. 느리긴 하지만 해결이 돼요. 하지만 능력의 영역은 쉽게 발전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미팅에서 생겨요. 미팅에서. 손님을 다루는 능력, 관리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미팅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내가 배우고 개업을 할 거야.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배워야 돼? 그거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배울 수 있는 곳에서 배워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개업하고 배울 거야. 그러면 개업을 했을 때는 내가 느리다. 몸으로 배운 건 잊어버리진 않지만 물어볼 곳이 없고 방법이 맞는지를 모르니까 느리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노력해라. 2배 이상. 어디서 배울 건지, 어디서 물어볼 건지 이런 걸 찾는 것도 배움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내용이 있죠. 물건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공인중개사, 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건을 먼저 예측해야 되는지, 계약의 영권인달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어떠하게 방법을 풀어가야 되는지 3가지 케이스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거, 데이터와 뭐 사이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열정의 유통기한이 보통 짧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된다. 습관을 들 때는 중간을 쪼개야 되고 그 보상을 얻는 단계를 중간에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배우고 개업할래? 개업하고 배울래?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2배 이상 노력하고 전체 사이클을 배울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아주 슬기롭게 스무스하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6개월? 택도 없다라는 거죠. 1년? 택도 없더라고요. 2년? 이 정도부터 보통 쏘쏘. 보통 3년 이상이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줄여야 됩니다. 줄이려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방식대로 경험을 해보면서 늘려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돈이 안 드는 제가 오늘 가르쳐드렸던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2가지가 있어요. 뭐냐? 사이클과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죠. 왜냐면 사이클은 12가지가 있습니다.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6가지에서 8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12가지로 나눠놨어요. 이유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후의 관리까지도 중요하다. 중재를 해야 된다면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건들을 대비하고 예측해서 중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이클을 12가지로 나눠놨고요. 이 과정에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이클 12가지를 전부 다 데이터화 시킬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데이터로 내가 숫자가 나올 텐데 그럼 이 숫자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2년을 1년으로 줄이고 1년을 6개월로 줄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제이로드 안에 있는 임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많은 테스트를 해봤겠죠. 2022년도에 들어왔던 직원부터 지금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옛날에 들어왔던 22년도에 들어왔던 직원은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어오고 2025년도에 들어왔던 직원들은 1년 이내가 걸립니다. 월 1,000만 원대 매출을 달성하는 데까지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사이클과 데이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 이런 상황들을 무조건 겪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럼으로써 인해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싶다. 이 기간적 손실을 돈으로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내용을 한 건의 중개보수도 안 되는 거래 금액으로 강의를 준비해놨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고정 댓글에 있는 강의를 들어가서 보시고 필요하면 결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면서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